안녕하십니까. 예산안을 둘러싼 다량한 시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이게 총 62조 5천억 원인데요. 이걸 두고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논의는 당연히 발표된 정부 자료에 근거하고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 예산 규모와 방향, 과연 이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 건전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네, 저는 반대로 사회적 필요성이나 형평성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 확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 62조 5천억 원이라는 절대적인 규모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 포함해서 공적주택 19만 4천호 공급 계획이라든지 또 광역이나 도시철도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9천억 원 정도 되죠. 이런 것들은 사실 서민 주거 안정이나 필수적인 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한 어떻게 보면 정말 최소한의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그 대중교통 이용하면 금액 일부 돌려주는 K패스 확대, 이것도 시민들 이동 부담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고요.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을 도시 운영에 접목하는 그런 AI 시범도시 예산 40억 원이나 탄소 중립 산업단지 지원 10억 원 같은 미래 투자는 글쎄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역 균형 발전이나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해서는 더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작년보다 7.4% 늘었다, 이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실제 국민들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건지 이걸 좀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좀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는 겁니다. 역대 최대인 62조 5천억 원, 이 규모는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미 정부 전체 총 지출이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나 늘어난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 예산까지 이렇게 크게 늘리는 건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게 다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그 공적주택 19만 4천호 공급,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데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클지, 혹시 이게 또 민간 시장의 자생력을 위축시키는 건 아닌지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광역 도시철도 지원 9천억 원, 또 그 BRT라고 하죠. 간선급행 버스체계 지원에 253억 원, 이런 교통 예산도 과연 그 효율성이 담보되는가, 이걸 먼저 좀 검증해야 하고요. K패스 확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다소 좀 선심성 정책으로 비칠 여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항공이나 도로 안전 강화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예산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 그만큼 비효율이나 예산 낭비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재정 건전성만 너무 그렇게 강조하시다 보면 당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놓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공적주택 공급? 이게 단순히 그냥 집 숫자 늘리는 걸 넘어서서요,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한테는 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야말로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재정 투입 효과가 불명확하다고요? 당장 살 곳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효과가 얼마나 명확한데요. 교통복지도 마찬가지예요. K패스, 그거 선심성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냥 비용 지원이다, 이걸 넘어서서 시민의 어떤 기본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거다, 좀 보편적인 복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래 투자요? 그 AI 시범도시 40억, 이거 보여주기식 아니냐 걱정하셨죠? 하지만 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씨앗 뿌리기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 늦습니다. 오히려 이런 투자는 더 늘려야죠. 그 주장의 취지에는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재정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꼭 이렇게 막대한 재정 투입이어야만 하는가? 그건 좀 의문이라는 겁니다. 투입된 세금 대비해서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이걸 끊임없이 질문해야죠. K패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동권 보장이라는 가치 중요하죠. 하지만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정말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하고의 균형점도 고민을 해야 하고요.
AI 시범도시 40억 원, 또 그 대학 안에 기업 입주 공간 만드는 캠퍼스 혁신파크 예산 142억 원, 이런 사업들이 혹시 구체적인 어떤 성과 목표 없이 그냥 진행되는 건 아닌지 면밀히 좀 살펴봐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투자보다는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게 어쩌면 더 시급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기 극복이나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 이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예요. 국가 부채 문제,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당장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사회적인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산의 그 절대적인 크기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즉 예산의 방향과 그 집행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규율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그냥 넘기는 일입니다. 저는 예산 편성에서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 역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2026 국토교통 예산안은 이 재정 건전성이냐 아니면 사회적 필요냐 이런 가치들이 좀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의 시각만으로는 이 전체를 다 파악하기가 어렵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도 제시된 자료에는 더 많은 쟁점과 세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이 예산안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논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